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열을 배웠는데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것은 순열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열이고요.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조를 짜는 거예요. 조. 그냥 조만 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룹 안에 3명씩 조를 짠다는 것은 그 3명 안에 레벨이 없는 거죠. 레벨도 없고 순서도 없는 거죠. 그게 조합이에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그냥 조만 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건 순서를 부여한 거니까 그 순서만큼 무시하면 되죠.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정의예요. 좌측에 보면 n 컨비네이션 r 해서 정의가 써져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순열의 정의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조합의 정의야.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옆에 있는 팩토리얼로 정의된 건 이해가 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npr의 정의에다가 밑에 r 팩토리얼만 붙은 거예요. 맞아요? 저걸 보니까 뭐 생각나는 공식 없어요? n 팩토리얼. 이거를 이렇게 썼어.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중복. 중복. 순열 중에 중복이 생각났어. 뭐 어쨌든 생각났어. 그리고 또 막 뒤져서 알면 의미가 없고 머릿속에서 순열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요거 보면 생각나는 순열이 있어야 하죠. 그죠? 뭐죠? 길찾기.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맞아? 길찾기도 괜찮고. 그지? 5개 중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가면 돼? 요렇게 만들면 되죠. A, B, B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만에 가는데 그 중에 3번 똑같고 2번 똑같은 것의 경우의 수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조합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야. 순열에서 이미 다 다룬 얘기를 새로운 모양새로 다시 한번 터뜨리는 건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조합은 단순히 조만 이루면 되는 거라는 거. 여러 개 중에 그만큼 개수만큼 골라서 그 조를 짜는 것의 개수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면 n개 중에 n개를 고른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n 컨비네이션 n은 1이다. 그 다음에 n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는 n명이 있는데 1명을 고르는 방법은 n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역시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이상하겠지만 정의입니다. n개 중에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것은 0이라고 하지 않고 얼마로 한다? 1로 한다.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것도 그냥 한 가지로 한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n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거랑 같이 매치해서 밑에 한번 봅시다. 공식 봅시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은 n개 중에 n-r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지 한번 볼게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보자. 요거 아까 요거처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것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또 뽑은 만큼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쵸? 그 설명이 좋겠다. 그치? 5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건, 내가 3개를 선택했다는 건 5개 중에 2개를 버렸다는 거죠. 맞아? 내가 이번 방학에 하고 싶은 일 3개를 골라라. 5개 중에 우선순위 3개를 골라라.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2개를 버려라.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n개 중에 2개, 뭐 r개를 선택하는 것은 n개 중에 n-r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여기로 가볼까? 10개 중에 8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지. 10 컨비네이션 8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8개나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선택하는 걸로 바꿔서 계산하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되세요? 물론 이 뭐 증명은 팩토리얼 갖고 증명하는 건 해보시면 당연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저 팩토리얼로 증명 들어가면 당연한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을 볼게요. n 컨비네이션 r은 쭈루룩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밑에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봐서 모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자, 그러면 이것도 직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은 왜 그와 같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숫자를 넣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건데요. 아무거나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왜 얘가 이 말하고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은 n-1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 그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저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과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 뭐 이런 뜻이야. 저건 왜 같을까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중심이 나야, 나.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내가 포함된 거, 내가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우변이에요. 우변에 있는 거 한번 보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뽑힌 거죠. 나는 이미 뽑은 거야. 나를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선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내가 뽑히지 않은 경우.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게 전수죠.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 중에 내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지. 이해되세요? 요거는 나를 뽑은 거고 내가 주인공이야. 나 한 사람을 뽑은 거고 1인을 뽑고 시작한 거고 이거는 뽑지 않은 거고 내가 뽑히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 중에 3명을 고르면 되고 내가 뽑힌 경우는 나머지 중에 2명만 고르면 되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NR로 설명하면 나를 뽑은 경우는 나머지 명수 중에 R-1명만 선택하면 되고요. N-1 컨비네이션 R-1 요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뽑히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 경우에서 R명을 다 뽑아야죠. 그게 전수지. 그치? 그게 N 컨비네이션 R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식으로 이해하는 것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공식은 오늘은 크게 뭐 빛을 발하진 못하지만 뒤쪽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으로 쓰여요. 이 2가지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진다는 거. 4C2, 4C3이 더해져서 5C3이 되는 거. 공식화 시켜놓으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 직관적인 이해도 설명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거는 내가 뽑히지 않은 거. 책 입장에서 보면 N-1 CR은 그 나 1인이 뽑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N-1 C R-1은 그 1인이 뽑힌 경우 한 사람을 뽑고 시작한 거고 하나는 뽑지 않고 시작한 거고 그것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조합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떤 문제에서 주로 조합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냐면 주로 뽑아요. 단어가 뽑아.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뽑는 거 사이에 레벨이 없잖아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야.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공을 뽑는다. 사람을 뽑는다. 이런 뽑는다는 단어가 들어간 건 조합이에요. 그런데 뽑아서 뭐 어디에 나열했다 이러면 그 다음 개념이 순열로 들어가는 거야. 일단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웠다 그러면 순열인 거고 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순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뽑는다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조합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으로 가보자. 아주 간단한 것만 봅시다. 예제 3번. 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뽑는다는 단어가 눈에 보이나요? 남학생 6, 여학생 4 중에 5명의 의원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뽑는 거야. 그냥 선출하는 거니까 조만 짜는 거죠. 5명의 조만 짜는 거야. 계산은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충분히 C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팩토리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증명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열 계산하는 방법에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C만 만들자.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만 하면 다 나머지 산수는 다 집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4번째가 어렵죠. 그죠? 4번째를 집중해서 잘 생각하고 한번 세워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틀려도 괜찮아.
어렵군요. 1번밖에 못하는 걸 보니. (2번하고) (3번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나를 하나 뽑았어.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몇 명을 선출하면 되죠. 또는 마음에 이미 안 들어. 몇 명, 2명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걔네를 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전수를 다 뽑아야죠. 마지막 4번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름을 마구 부르겠습니다. 유준이. 혹시 없나? 유준 1번. 해볼게요. 네, 3번에 1번. 아고매. 다시 갑니다. 3번에 1번이에요. 예제 3번이에요. 예제 3번. 오케이. 6시 3 곱하기 4시 2. 이해되시죠? 곱하기는 이해되세요? 곱하기는 받아들여지세요? 네, 받아들여지시면 돼요. 남자를 뽑고 이어서 연달아 여자를 뽑는 거죠. 연달아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셈입니다. 거기가 덧셈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죠? 두 번째, 특별한 2명이 뽑히는 경우. 소정이. 이거 식으로 말해요? 네. 이시십 이시십? 이시십? 아, 이게 2명이어서 2명이어서 오케이. 곱하기 네. 8C3 2시십 곱하기 8C3. 아, 이 특별한 2명을 생각해서 그렇다. 그지? 특별한 2명을 뽑는 경우는 이미 정해진 거야. 내정된 거야. 특별한 2명이 학생에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은 그 특별한 2명을 고르진 않아도 돼. 그거를 만약에 앞에 식으로 세운 사람들은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는 뭐게요? 8C3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1명을 뽑았다면 이렇게 정하고 들어갔잖아. 이거는 2명을 뽑았다면으로 가시면 돼요. 그 2명이 누구인지 경우수를 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미 정해진 거야. 어떤 2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야. 특별한 2명의 학생이 포함되도록 뽑는 거는 전체 10명 중에 이미 2명의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는 거야. 마음에 이미 얘네는 의원으로 정해진 거지. 그러면 나머지 8명 중에 3명만 뽑으시면 돼요. 3번. 병훈이. 어디 있어요? 네. 85. 됐죠? 설명 필요 없죠? 85. 2명이 제외되는 거니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다 뽑아야죠. 5명을 다 뽑아야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요.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여학생을 1명 뽑았다면, 2명 뽑았다면, 3명 뽑았다면, 4명 뽑았다면 이러면 어렵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적어도라는 사건이 요 단어가 들어가면 반대쪽 여사건을 쓰시는 게 유리하죠. 그럼 어떻게 여사건을 만들어 보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다의 반대말은 부정은 모두가 남학생이다죠. 맞아요? 모두가 남학생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거만 써볼까? 어떻게 돼? 전체에서 이렇게? 맞아요? 계산을 하면 결과는 246이 됩니다. 그것만 계산이 좀 복잡하네? 나머지는 답이 다 뒤에 있는데요. 이따가 오답을 좀 정정할게요. 뒤쪽에 답이 다 붙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답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답이 조금 틀린 것들이 있어서 정정할게요. 혹시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이 선생님 말이 혹시 빠르니? 아니야? 안 빨라? 그럼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 문제 읽고 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악수를 하는 것은 2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거니까 나랑 너랑 악수하든 너랑 나랑 악수하든 똑같은 악수죠. 이것이 조합이란 뜻인 거예요. 맞아요? 2명을 고를 때마다 악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맞아요? 근데 그 2명 사이에 순서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주고 계산해라 이런 거 하다가 결과를 줄 테니까 명수를 찾아라 이렇게 거꾸로 한번 치죠. 그런 문제예요. 명수를 안 가르쳐 줄 테니 결과가 66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야.
앞에 첫 줄에 나와 있는 17기 회원 전체의 모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말인 건 아시죠? 그죠? 자, 전체 명수를 n으로 갈까요? n. 자, n명으로 놓으면 n 컨비네이션 2가 66이다. 이걸 풀면 되죠. 얼마 나왔어요? n은? 12명. 찍어 넣으셔도 되고 정상적인 방정식을 푸셔도 돼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안에서 연달아 2로 곱해가지고 뭐 132 되는 거 뭐 이런 거 구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NC2는 66이다. 이건 아까 이렇게 풀기로 하였으므로 P 계산법에 이 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n-1은 132. 따라서 n은 얼마 나왔다고? 12. 이렇게. 마지막 과정에서는 연달아 곱한 자연수로 그냥 가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굳이 전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수분해 다시 하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계산법은 평소 증명하는 거 아니고서는 이걸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순열의 계산법에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이 그러면 이렇게 싱거운 것만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그죠? 넘어가요. 쌤이 고른 예제 외에는 쉬워서 버린 것도 있고요. 굳이 안 풀어도 돼서 버린 것도 있어요. 중요한 알짜배기만 가요. 예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리 전화번호 중에서 1212 이렇게 숫자가 두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숫자가 두 쌍. 전화번호라고 하면 자기 핸드폰 번호 생각해봐. 두 개가 같은 거야. 1122 이것도 되는 거고 1212 이것도 되는 거고 7788도 되는 거고 두 개가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식을 세워볼게요. 식만 세우세요. 산수까지 가서 끝까지 갔는데 틀리면 억울하니까 앞에 식만 세워볼게요. 당연히 조합이니까 조합이겠죠. 그죠? 조합으로 시작하겠지. 그지? 근데 그 고정관념을 빼고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식으로 갈 거다. 우리 학원에서 잘 하는 방법이잖아. 식 세워와.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숫자를 2개 골라야죠. 그러면 숫자가 총 몇 개 있나요? 10개 있죠. 0부터 9까지. 이건 전화번호니까 0이 맨 앞에 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10개 중에 2개를 골랐어요. 끝인가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7788하고 7878하고 다 같은 번호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이제 뽑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해야죠. 나열.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또 중복. 오늘 중복 하나로 밀어보지. 아까 나왔었던 건데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하시면 되죠. 맞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네, 하세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다 할게. 10개 중에 2개를 골라서 2개가 같으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쪽 시각으로 보는 거야.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지난 시간 것도 복습할 겸. 왜냐하면 꼴 자체가 A, A, B, B 꼴이니까. 맞아? 2개가 2개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번에는 그거에 응용을 한번 해볼까? 전화번호가 이번에는 2개인데 요렇게 생겼어. 이런 꼴. 물론 이것도 되겠지. 맞아? 응? 요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할까? 그 옆에 비교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전화번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2개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계산은 안 했지만 저렇게 하면 되죠. 그죠?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뽑는 건 조합으로 나열은 순열로 하시면 돼요. 얘도 아이디어는 똑같아. 일단 2개를 뽑아야 되니까 뽑는 건 똑같아요. 그죠? 나열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열만 하면 틀려요. 뭔가 생각할 게 있죠. 아까는 2개였으니까 뽑아서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지금은 뭘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됩니까? 10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 10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3개잖아요. 그죠? 연속된 게 3개 하나인데 당연히 뭐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요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뭐가 붙어야 돼? 곱하기
2가 붙어야죠. 왜요? 뭐가 세 개인지. 응, 뭐가 3개인지 모르니까. 맞아? 1이 3개, 그래서 선생님 써준 거지. 1이 3개일 수도 있고 3이 3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겨우가 2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뭐 2가지를 뒤에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2 곱하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하나 3개로 구성된 전화번호의 수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로 응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챕터. 조합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여기 조금 어려워져요. 조합과 대응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밑에 점이 으다다다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보자. 점을 선생님이 일부러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더 어렵게. 점이 옆으로 5개, 밑으로 4개. 자, 이 20개의 점 중에서 2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3개를 뽑아요. 당연히 점들 사이에 레벨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점 3개를 뽑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삼각형의 개수. 그러면 이거 2점, 2점, 2점이나 2점, 2점, 2점이나 순서가 바뀌어도 다 같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조합이라는 걸 자꾸 인지하셔야지 여기는 조합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응? 20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게 예제 8번에 보면 선분, 직선, 삼각형, 정사각형 중에 삼각형 보이죠? 그죠? 자, 삼각형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위에 보면 공식이 좀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참고하셔도 좋고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점은 3개 골랐으나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일직선. 네, 일직선상에서 3개를 고르는 건 안 되죠. 근데 일직선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저 선생님은 삐뚤삐뚤하게 생겼지만 다 일직선에 있는 거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 이것도 일직선, 이것도 일직선, 세로도 일직선, 또 누구도 일직선이야. 대각선도 일직선. 근데 대각선인데 기울기가 1인 것도 일직선,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도 일직선. 이게 선을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한쪽 방향, 이쪽 방향을 봤으면 이쪽 반대 방향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애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삼각형은. 실제로 가능한 것을 그냥 직접 세는 거는 불가능하고 전체 경우에서 2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전체 조합에서 안 되는 걸 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틀을 한번 만들어줘 볼게. 이거는 지금 하는 요 얘기는 중요한 이야기. 20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점이 지금 5개짜리가 보이고요. 4개짜리가 보이고 3개짜리가 보여요.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3개짜리가 보여요. 자, 이것의 개수만을 세시면 돼요. 우리가 뺄 종류들이야.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행위는 가로선이죠. 보이세요? 거기는 삼각형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실제로 10가지가 있거든. 5C3을 계산하면 5C 여기 계산했네. 여기 계산했네. 여기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전부 다 빠져야죠. 저 첫 줄에서 5개 중에 아무리 3개를 골라봤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 게 몇 줄 있어요? 4줄 있어요. 그걸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그대들이 할 일은 여기를 채우는 일이야. 몇 개인지. 요거는 몇 개인지. 요거는 몇 개인지. 20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삼각형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줄 5개짜리 4줄이 보여요. 그죠? 여기에 들어갈 건 4. 이제 여기서 잘 세봐. 요거. 4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니야. 예제 8번은 점이 15개짜리고 요건 20개짜리야.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내가 만든 거지 한 줄. 내가 한 줄 만들었지. 나중에 정석을 풀 때 정석 예제에 있는 거야. 4개짜리는 몇 개가 될까요? 일단은 하나, 둘, 셋, 5개는 확보된 거죠? 맞아요? 5개 보이시죠? 5개 세로선. 그죠? 그건 헷갈리니까 안 긋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요 보여, 요거? 요거 보이고, 요거 보여? 요거 보여. 맞아?
그러면 이쪽 대각선은 이쪽 반대 대각선은 안 그리시는 게 좋아요. 복잡해요. 그냥 있겠거니 하시면 돼요. 맞아요? 있겠죠? 이쪽도 이렇게 2개. 그럼 총 몇 개일까요? 9개죠. 이해되세요? 세로선 5개에다가 이쪽 사선 2개, 이쪽으로 사선 2개. 몇 개? 9개. 인정할 수 없다. 9개 인정할 수 없다. 없어? 9개. 그럼 이제 3개짜리는 세세요. 선생님이 물어볼 준비할게요. 세세요. 빨리. 3개짜리. 3개짜리 제일 어렵나? 3개짜리는 기울기도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지금 저 녀석의 기울기는 1이잖아요.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기울기의 변화도 주셔야 돼요. 눕혀보면 또 있어요. 3개짜리는. 몇 개일까요? 결론. 일단 결론. 4개? 4개는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정윤아, 몇 개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웃고 있어요. 만사 태평으로 있어. 자기는 안 걸릴 줄 알고 히읗이라서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보이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은 기준은요. 기울기 가지고 그은 거예요. 처음에 그은 2개는 기울기가 1인 거. 그 다음 그은 건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그럼 아까 4개짜리는 또 그으면 안 되죠. 그죠? 4개에서 다 셌으니까 그거 3개보다 이상인 건 안 세는 거야. 계속 세야 되잖아요. 5개짜리도 3개가 또 있잖아. 그건 다 안 세는 거고 정말 3번만 만나는 것만 세는 거야. 에? 그럼 내가 이쪽 사선만 지금 긋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4개가 있겠죠. 그건 믿으셔도 돼요. 그냥 안 그려봐도 되죠. 그죠? 반대편에 긋기 시작하면 헷갈려. 한쪽 사선만 그려서 4개면 다른 쪽에도 4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 8개예요. 맞아요? 계산을 하지 맙시다. 집에 정석이 있는 사람은 피면 답이 있어요. 20개 중에 3개 고르는 얘기가 정석 예제에 실려져 있고 여기는 조금 15개로 줄여놨으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겠죠. 요 예제가. 요걸 해주면 요건 아주 쉽겠죠. 자, 2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면 요게 삼각형의 개수예요. 인정이 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요. 직선으로 갈게요. 직선. 거기 위에 보면 직선이 맨 위에 공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 직선이라는 것은 선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 2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그 직선 위에 있는 다른 점들을 지나는 직선도 같은 직선인 거죠. 그죠? 그걸 하나로 세라는 얘기죠. 선분 그러면 다 다른 거지만 직선 그러면 하나로 다 세라는 얘기예요. 그 쭉쭉쭉쭉쭉 아까 5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그건 하나 이렇게 세라는 얘기야. 이건 더 어려워요. 실제로 더 어려워. 일단은 폼은 같이 갈게요. 요게 2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직선. 요건 삼각형, 요건 직선. 20C2에서 시작합니다. 자, 20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된다. 일단 2개를 고른다. 그런데 그게 다 서로 다른 직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빼기 시작해요. 20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고른 거, 요렇게 고른 거, 요렇게 고른 거 다 같은 직선이죠.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빼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삼각형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밑에 구조가 똑같이 가요. 개수도 똑같이 가요. 가볼게요. 20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를 정확히 똑같이 뺀다.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것도 뺀다.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것도 빼겠다. 가지를 똑같이 가요. 그러면 4개, 9개, 8개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OC2 맨 첫 줄에서 5개 중에 2개 고르는 이 10가지를 4배해서 다 빼요. 전부 빼요. 전부 빼면 뭐 좀 아쉽죠. 그죠? 전부 빠졌죠. 그 하나는 살아 있어야 하는데. 맞아요?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직선 중에 다 빼버리면 직선은 만들어지잖아. 한 개는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날라갔죠. 맞아요? 이거 다 날라갔어.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로 살리는 작업에 들어갈 거야. 다 버렸으니까. 일단 다 버렸으니까. 수학에서 그렇게 하죠. 왜? 일단은 다 빼고 너무 많이 뺐네. 이러고 다시 살리는 거야. 삼각형은 그냥 다 빼버려도 돼요. 어차피 한 직선 위에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거든. 이해되죠?
그런데 일직선상에서 직선 한 개는 나오잖아요. 한 개. 너무 많이 뺀 거지 여기서. 그죠? 한번 살려볼래요? 몇 개를 살리면 될까요? 그 해법은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숫자들 안에 있어요. 몇 개를 살리면 될까요? 직선의 개수만큼 살리면 되죠. 일단은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는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다 빼버린 거니까 그 4줄을 살리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결국 여기 살아남는 숫자는 뭐일까요? 뭘까요? 20. 얼마인가요? 이게 산수가 안 되네. 얼마인가요? 피곤한 시간. 21인가요? 맞나? 17에 14. 그죠? 그 개수만큼 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저 표현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저 숫자를 잘못 세면 끝난 거지 그냥. 맞아? 나중에 살리는 숫자까지 틀린 거니까 뭐 이제 계산은 끝난 거지. 이 세는 걸 잘 세셔야 돼요. 4개, 9개, 8개. 뭐 이걸 외울 수는 없고 매번 나왔을 때마다 문제에서 잘 세셔야 돼요. 결과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 계산의 결과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만 식을 세팅해 놓자. 요거는 선생님이 답을 아니까 요걸 이제 연습해 보려고 해. 요거가 이해된 사람은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보자. 다른 거 빼고요. 예제 8번에 2번과 3번을 푸는데 순서가 3번과 2번 순서로 푸는 게 더 좋아. 삼각형을 먼저 풀고 직선을 만드는 게 더 좋아.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 밑에다 써볼까? 15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라서 만드는 요거 중에 3개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 15 컨비네이션 3에서 OC는 있죠. 요거는 3개. 그 다음에 3은 몇 개 있어요? 요게 많겠네? 몇 개? 예지야 몇 개? 13개, 13개, 11개. 13개를. 대세가 13개. 13개. 선생님 세보니까 13개. 세로 5개. 그 다음 어떻게 요거 사선만 선생님 세주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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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한쪽 사선이 4개니까 반대쪽 사선도 또 4개. 그럼 몇 개야? 8개. 그 다음 아까 세로가 5개니까 13개가 맞네요. 그죠? 13개. 계산하면 요거는 선생님이 산수를 해왔으므로 412.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만드는 직선 15C2에 여기까지는요. 그냥 생각 없이 쓰시면 돼요. 얘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선생님처럼 3으로 쓰시면 안 돼요.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여기가 다 2가 돼야죠. 자, 살리는 거 작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몇 개 살리면 된다? 16개를 살리면 된다. 3개, 13개 더해서. 일단 다 빼고 다시 너무 많이 빼서 하나씩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직선 한 개는 살아나야 되니까. 얘는 정답이 얼마게? 요게 오답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산한 사람들 요게 맞나 한번 좀 봐줄래? 55. 그게 오답으로 되어 있어요. 55가 맞다면. 산수 한 번만 해줘봐. 이 C 계산도 한번 해볼 겸 한번 해봐봐. 여기 오답이니까 하필. 됐나요? 55가 맞죠? 그죠? 아니에요? 계산을 못하나? 혹시? C 계산을 못하나? 15C2가 좀 커서 그런가? 15 곱하기 14 나누기 2 팩토리얼 빼기 5C는 10 곱하기 3 3C는 3 곱하기 13 더하기 16 이거 해줘 봐봐. 계산 나온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넘어갑시다. 55 맞습니까?
아무도 안 한 거야? 한 명만 나오면 넘어갑시다. 한 명. 안 했어? 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 27에 14 빼고 빼기. 선생님 검증을 한 게 아니라서 한번 해보자. 맞습니까? 52야? 내가 틀렸네. 진짜야? 내가 틀렸네. 그럼 오답이 아니잖아. 쓸데없는 거 고쳤잖아. 100, 21, 69, 52네. 진짜로. 52 맞아? 응, 52야. 미안. 52. 그럼 오답이 아니네. 응. 뭘 계산한 거야, 나는. 55가 나왔어, 왜.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 그 페이지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 하나만 다뤘어요. 대소가 결정된 순열의 수 해서 3번이에요. 조합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이야기.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이 세 번째 코스로 흘러가고 있는데 졸지 마.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뽑는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이제 순열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고 뽑는 행위가 조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걸 다뤄봤어. 점들을 가지고 삼각형도 만들어보고 직선도 만들어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 조합으로 푼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대소가 결정된 순열의 수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어떻게 출제되어지는지 예제 11, 예제 12, 예제 13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3번에 2번을 한번 볼까요? 함수에서 xi가 xj보다 작으면 f x 오타네요. 고쳐줄게요. xi가 xj보다 작으면 뭐라고 고쳐야 돼요? fx i가 fxj보다 작다. 이렇게 1, 2로 되어 있는 걸 ij로 바꿔야지. ij. 응? 어디? 19페이지에 내용 3번에 2번. 괄호 2번. 두 개의 수집합 x가 쫙 있고 y가 있고 정의되어 있고 xi가 xj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게 생뚱맞게 1, 2로 바뀌어 있잖아. 응, 그 1, 2가 ij. 너네 건 바뀌어 있어? ij로 바뀌어 있어? 아니지? 응, ij로 바꿔주고 괄호 속도 ij로 바꿔주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건데 함수에서 이 정의가 무슨 정의예요? 얘가 무슨 뜻이야? 응? 증가함수야. 오. i가 j보다 작으면 거기 있는 표현 그대로 쓰면 fi가 fj보다 작다. 이건 증가함수고 fi가 뭐 이렇게 크다 바뀌어 있으면 반대로 감소함수고. 자,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야. i가 j보다 작으면 이쪽에 있는 찍는 것도 더 작아야 돼 라고 정의가 된 거야. 그러면 함수를 먼저 보자. 거기 있는 설명하고 상관없이 선생님 봐봐. 주머니 xy 정의역 x하고 공역 y에 여기는 1, 2, 3 여기는 1, 2, 3, 4, 5. 자, 함수가 대응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자. 맨 뒤에서 어차피 나오는데 첫 번째 그냥 함수가 되고 싶고 두 번째 1대1 함수가 되고 싶어. 그 경우의 수. 세 번째 오늘 하게 되는 요걸 해보자. 증가함수. 요거로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i가 j보다 작으면 fi가 fj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세 가지인데 두 개는 지난 시간에 나온 거야. 함수의 개수 해볼까요? 말로 해볼까요? 말을 해야 잠이 안 오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중복. 이제 드디어 맞았어. 중복. 계속 때리니까 한 번 맞았어. 중복 순열. 뭐 그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볼까? 쟤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야. 1. 너 어디로 갈래? 몇 가지? 5가지. 2도. 5가지. 이게 계속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결국 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 중복순열을 굳이 그 파이 넣어가지고 공식처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경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되고요. 이게 중복순열이고요. 1대1 함수는요? 5, 4, 3 이렇게 되죠. 한번 찍은 거를
대응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 굳이 쓰자면 순열이죠. 맞아요? 5가지, 4가지, 3가지. 이제 오늘 배우는 이거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예를 들어 1이 3을 찍었어. 이미 1이 3을 찍었어. 2가 감히 1, 2를 찍으면 안 되는 거지. 얘기가 그런 거야. 증가함수니까 쭈루룩 순서대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왜 조합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나왔을 테니까 조합과 왜 관계가 있을까? 이쪽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그들의 대응은 이미 정해진 거지. 이쪽에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순간, 3개의 조를 짜는 순간 맨 위에 건 위에랑 대응하고 두 번째 건 두 번째랑 대응하고 세 번째 건 세 번째랑 대응해야 돼. 이 줄이 엉키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게. 그럼 내가 아무거나 골라볼게. 1 어디 갔냐? 1. 요거 1, 2, 5 이렇게 골랐어.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 증가함수가 되려면 1은 1을 찍고 2는 2를 찍고 3은 5를 찍고 밖에 안 되는 거지. 이들의 순서가 뒤엉킬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증가함수의 경우는 5개 중에 3개를 그냥 조만 짜면 돼. 조만 짜고 대소관계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그들의 대응은 이미 정해진 거야. 한 가지지. 굳이 쓰자면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그들의 대응, 이들의 대응 관계를 따지면 그 대응 관계가 그냥 굳이 한번 강조하자면 한 가지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대응 관계가 여러 개면 뭐 여러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가지인 거지. 정해지는 거야, 그냥. 이것이 증가함수야. 거꾸로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그지? 감소함수를 굳이 또 여기다 그려보면 가지수가 변하진 않지. 이렇게 찍는 거지. 거꾸로. 거꾸로.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걸 찍어주는 게 감소함수니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함수와 1대1 함수와 증가함수와 이제 마지막 하나 중복조합에 대한 함수가 이제 하나 더 엮여서 마지막 문제로 또 잡혀 있어. 이따 예제에서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공부했으므로 누구를 풀 수 있다? 우리는 13번을 풀 수 있다. 예제 13번 해보자. 정의역의 원소가 5개, 공역의 원소가 8개. 어쩌고 저쩌고 증가함수가 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디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쓸 수가 있어. 그림을 그리고 대응 관계를 연상해서 풀어야 돼. 8, C, 5죠. 맞아요? 정역의 원소가 5개니까 공역의 원소 8개 중에 5개를 골라서 대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 하여 8 컨비네이션 5인데 혹시나 집에서 계산도 못할까 봐 한 번 더 얘기하면 8, C, 5는 어떻게 한다? 56으로 한다. 계산을 어떻게 한다? 56은 맞다. 어떻게 한다? 8개 중에 잽싸게 3개를 고르는 걸로 바꿔준다. 5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숫자가 8에서 5니까 4가 넘어갔으므로 반대쪽의 숫자로 생각한다. 8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것은 8개 중에 3개를 버리는 것과 같다. 해서 8C3으로 계산하면 56이 나옵니다. 됐죠? 예제 11번으로 올라와 볼게요. 이번에는 함수가 아닌 그냥 숫자의 배열에서 대소관계가 정해졌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A, B, C 순서가 정해졌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활용해 볼게요. 쌤이 설명한 적은 없지만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얘네들은 1과 8 사이에 이렇게 쪼여져 있고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예요. 맞아요? 정수 A, B, C의 개수예요. 일단은 1하고 8 사이의 숫자를 고를까요? 고를까요? 1에서 8까지 중에 몇 개를 고를까요? 3개를 골라야죠. 여기에 들어갈 거 3개를 골라줍니다. 맞아요? 3개를 골라야 1을 골랐어. 마음속에 숫자를 정하세요. 뭐 고를까? 2, 3, 4 골랐다 합시다. 쉽게. 2, 3, 4 골랐어.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6가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왜? 크기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맞아요? A하고 B하고 C하고의 관계가 제일 큰 게 뒤로 가 이렇게 정해졌으므로 순서상을 돌릴 방법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순서가 정해져서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게 결국은 순서가 부여된 요게 되는 거죠. 맞아요?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순서상이 뒤집어져도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뒤집으시면 돼요. 일단 골라서 걔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따로 생각하면 돼.
여섯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조합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쌤이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칠판을 보세요. 이제 내가 자릿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를 만들었어. 이 다섯 자리의 숫자들이 이거는 다섯 자리 깼어? 다섯 자리 정수야. 다섯 자리 정수가 1번. 숫자가 증가만 하도록 만들고 싶고, 두 번째는 감소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전화번호는 아니고 정수야. 다섯 자리 정수야. 따라서 맨 앞에 뭐가 올 수 없어? 0이 올 수 없어. 이런 조건 단서가 붙었어. 자, 증가하고 싶고, 한 번은 증가하고 싶고, 한 번은 감소하고 싶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숫자가 계속 올려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증가하는 수야. 이런 게 몇 개나 만들어질까?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거꾸로. 당연히 그 둘이 같지 않음으로 냈겠지 내가. 아까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경우의 수가 똑같거든요. 5 컴비네이션 3 하면 돼.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요 대응관계에서는 증가하면서 선이 이렇게 가는 거랑 꺾여서 얽혀서 가는 거랑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앞에 0 때문에 조심할 게 생겨. 한번 세워볼게요. C로 세우시면 돼요. 조합으로. 계산은 안 하셔도 돼요. 다섯 자리의 숫자가 쭉 증가만 하도록 감소하도록. 옆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예제 11번 옆쪽에 아무 때나 공간 잡아 문제 쓰고 한번 세워볼게요. 다섯 자리의 정수가 1번 증가하도록, 두 번째는 감소하도록. 이렇게 해도 돼요? 뭐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일단 앞에 응. 일단 앞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10C 5빼기 9C 4 9시 4? 0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앞에 0이 포함되는 걸 빼면 네네. 되죠? 네네네. 네. 또 이쪽은요. 감소하도록. 증가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5개를 골랐는데 이렇게 골랐으면 이거 배열하는 거에서 0이 앞에 오는 요 경우만 뺐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응? 감소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되죠. 맞아? 감소하는 건 내가 숫자를 5개 고르면 큰 거부터 앞에 쓰니까 0이 맨 앞에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감소하는 거는 제일 큰 게 맨 앞에 써질 테니까 거꾸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5, 4, 3, 2, 1 할까? 5, 4, 3, 2, 1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으니까 0이 온다 하더라도 0이 뽑혔다 하더라도 끝에 오는 거 아무 상관없지. 맞아? 그러니까 5개 중에 10개 중에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맞아? 자, 그런데 요것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좋은 아이디어. 요거는. 전체에서 앞에 0이 오는 걸 뺐잖아요. 그죠? 응? 자, 증가하도록에서는 0이 선택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선택되는 순간 걔는 맨 앞에 갈 거 아니야. 10개의 숫자 중에 0이 선택되기만 하면 증가시켜야 되니까 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뽑을 때 아예 제끼면 되죠. 0을 아예 제끼면 되죠. 아까 제외시키는 거 우리 배웠잖아. 누구누구는 포함하는 것도 배웠고 누구누구는 제끼는 것도 배웠지. 그지? 아예 제끼면 되죠. 그럼 뭐랑 같아요? 9, 10, 5랑 같아요. 그러면 요 마지막 요식을 보면 그럼 이거 진짜 같은 말인가? 이게 쉽죠? 그죠? 같은 말인가 쉽죠? 같은 말이에요. 어디를 보시면 같은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같은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누구를 넘기면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같은 말이죠. 보여요? 아까 10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것은 9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것과 9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것의 합과 같다 그랬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결과는 같으나 이거 돌아가는 거고, 그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풀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필요해. 경우의 수가 단 하나의 길만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쌤이 정의해 준 대로 다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이렇게 한다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고 저 사고 다 필요한데요. 요거는 요렇게 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증가나 감소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은 일단 무엇이다?
굳이 하나 암기하자면 조합이다.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미 순서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조합으로 해결한다예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오늘 중요하게 크게 두 가지로 다루는 게 조합하고 중복조합인데 1단락이 끝이 났어요. 조합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강의 끝나고 또 질문할 시간을 줄게요. 그때 혹시 얘기 들은 거 중에 잘 모르는 얘기들은 그때 질문하시면 돼요. 졸지 않고 듣는 게 일단 중요해. 잠이 오는 사람들은 서서 뒤쪽에 서서 하던 거 방법을 찾아. 자, 중복조합은 말 그대로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조를 짜는데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돼. 그 느낌이 오죠, 그죠? 중복순열을 이미 했으니까 조를 짜는데 아까 전에는 요거 선생님 비교하게 써놓은 거 한번 봐봐. 3C2하고 3H2하고 두 개 보자.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첫 번째 거는 3명 중에 2명 조를 짜는 거야. 서로 다른 걸로 조를 짜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중복이 가능해. 따라서 1을 뽑고 또 1을 뽑아도 돼. 실제로 뭐 이렇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 그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숫자 가지고 얘기해보자. 1, 2, 3이 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의 조를 짜는데 중복이 가능해. 자, 요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물론 계산할 줄도 알지만 그냥 써보면 1, 2가 조가 될 수가 있고 1, 3이 될 수가 있고 2, 3이 될 수가 있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밑에도 한번 써봐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너무 쉽나? 숫자가 적으니까 너무 쉽네.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했어.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1. 몇 가지일까요? 6가지 그냥 오네요. 그죠? 6가지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요거 가능하고 요거 지금 쓴 거 요거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조가 될 수 있고 3도 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중복조합이에요. 어렵지 않네? 그지?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그 2개가 같아도 돼요. 조만 짜면 돼, 조만.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이건 2개밖에 안 골랐으니까 또 너무 쉬워, 그지? 자, 6개예요. 계산법을 여기 보시면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 3H2는 이렇게 하래요. 더해서 하나 빼고 컨비네이션으로 바꾸고 요거 그대로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맞아요? 거기 소개하고 있는 공식에 보면 2개를 더해서 하나를 빼고 그리고 뒤에 숫자는 그대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4C2를 계산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이 6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요건 3가지고 요건 계산하면 4 곱하기 3을 2팩으로 나누면 가능하다. 그치? 제대로 잘 셌죠? 이건 숫자가 적으니까 셌죠.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숫자가 많아져도 우리는 저걸 계속 통할 수는 없겠죠. 다 정말로 뽑아낼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원래 저쪽에서 배웠던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른 것을 고르는 것은 N하고 R의 관계가 반드시 R이 N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을 고르는데 10명 중에 11명을 고르고 이럴 수는 없죠. 조합의 경우는. 그런데 중복조합은 뒤에 숫자가 커도 되죠. 왜냐하면 고른 애를 또 골라도 되니까. 조를 짤 때 1을 막 계속 넣어도 되니까 뒤에 수치가 더 커져도 가능하죠. 일단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3H, 5, 3개의 숫자를 놓고 5개를 고를 거예요. 굉장히 많아서 아마 아까처럼 나열해서 찾을 수는 없겠죠. 여기다 넣어서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거기다 넣어서 구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공식이 되면 그 공식을 외워서 요건지 판단만 하면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식으로 소개된 거고 그 공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3개를 가지고 5개를 고르는 작업을 아까처럼 정말 조를 다 짜볼 수는 없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연습도 해야 하니까. 7, 컨비네이션 5고 이거는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얼마예요? 7, 6에 42, 21가지를 여기다 막 다 써가지고 찾을 순 없지. 그치? 21개 정도 뭐 성공할 수는 있겠네. 그치? 뭐 열심히 써가지고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중복조합이 왜 조합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21가지의 경우가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게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3개를 가지고 5개를 뽑는데 내가 조합을 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맞아요? 1, 3개 고르고 2 하나 고르고 3 하나 고르고 3개를 놓고 5번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응? 이 경우가 어째서 이거랑 같냐 이 말이야. 이거랑 같냐.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한번 들어봐. 일단 들어봐. 일단 이 뭉치를 써. 이 뭉치. 이 뭉치. 5개의 뭉치.
5개의 뭉치를 쓰고 5개를 고를 거라서 5개의 뭉치를 써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요 세로선을 2개 그을 거예요. 세로선을 2개 그을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뭉치는 1이 되는 거고요. 기왕이면 조골 할까요? 요거를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1을 의미하고 요거는 2를 의미하고 요거는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세로선은 1과 2와 3을 구분 지어주는 선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세로선을 포함해서 총 몇 개냐면 동글뱅이 5개에 세로선 2개 몇 개예요? 7개죠. 그 7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세로선이 막 바뀌어가면서 이걸 고를 수 있는 조합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 데나 한번 또 바꿔봐요. 동그라미를 5개 하고 세로선을 내가 여기 이렇게 걷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은 하나도 안 골랐다는 뜻이고 2가 하나 골라진 거고 3이 3개 골라졌다는 뜻이에요. 3이 4개. 5개를 골라야 되니까 3개를 놓고 5개를 고르는 건데 결국 동그라미 5개와 세로선 2개를 가지고 이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그것이 1, 2, 3, 3개 놓고 5개를 고르는 중복이 가능한 조합이 나오는 거야. 어렵지? 그치? 그 발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중복 조합을 매번 이사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처음 시간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러면 요 7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요건 거 이해돼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더 이해가 되냐면 세로선 2개와 동그라미 5개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7 팩토리얼 나누기 2팩, 5팩 요 느낌이죠. 그지?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느낌인데 그거는 어차피 조합과 같은 말이다 그랬어. 아까.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조합이 새로운 발상은 아니고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서 온 거라 했잖아. 같은 맥락이라 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5마리 똑같고 2마리 똑같으니까 결국 이 얘기랑 같아진 거야. 그 맨날 이걸 동그라미와 막대기를 그려서 설명할 수 없으니 공식을 소개할 테니 너희들은 그걸 외워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처음 시작은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3개를 가지고 5개를 고르는 건데 동그라미는 요 개수예요. 고르는 개수, 뒤쪽 개수. 그 숫자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커도 돼요. 그 숫자이고요. 요 막대기는 누구랑 관계 있을까요? 막대기는. 요거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3하고. 그거보다 몇 개 적다? 하나 적다? 그게 아이디어야. 왜냐하면 막대기 2개를 치면서 구분을 세 구분을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막대기 하나, 저기 막대기 하나 이러면 단락이 세 단락이 생기잖아요. 그 3단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맨 앞에 와도 돼요. 그러면 걔는 안 뽑은 거야. 지금처럼. 여기는. 1은 안 뽑힌 거고 2부터 뽑힌 거지. 2 뽑히고 3, 3, 3, 4 이렇게 뽑힌 거.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이 21가지의 조합을 얘네가 만드는 거야.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위치 변하면서 그것들이 숫자들의 조합이 되는 거야. 심심하면 21개 다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막대기와 동글뱅이를 변화를 주면서 쫙 그려보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걸 갖고 살아가면 돼요. 요거. 그러면 요게 실제로는 요게 n개에서 1개 뺀 거다. 그지? 요걸 다시 한번 쓰면 n-1이 원래 한 팀이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 n-1의 의미가 요게 짝대기, 막대기, 요게 동글방이, 요게 동글방이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선생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 3개 중에 하나 뺀 막대기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를 같이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를 고르는 것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막대기를 골라도 되죠. 거꾸로.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요 공식은 n-1 더하기 R에 n-1개 골라도 되죠.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 아시죠? 이미 C에서 다 배운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n-1이어도 아무 상관없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막대기 수여도 상관없고 요게 동그라미 수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복조합의 탄생은 어쨌든 이래요. 조합은 서로 다른 것을 고르는 거고 서로 다른 것들의 조고요. 얘는 같은 것을 뽑아도 되는 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워요. 뒤에 숫자가 커지면서 이걸 바꿔 쓰는 경우도 많고 혼돈이 많이 생겨요. 5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냐, 3개 중에 5개를 골라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야. 조합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지? 무조건 큰 게 앞에 쓰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건 쓰다 보면 누가 앞에 와야 돼?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구분 한번 해보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중에 중복이 허용된 걸 어디다 쓰는 거야? 같은 것이 와도 되는 걸 어디다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요걸 공식을 이해하는 마지막. 요 N하고 R 중에 어떤 게 중복이 허용된 문자예요. 3H5에서 보면 얘하고 얘 중에 앞에 있는 3은 요거는 필기했으면 좋겠어. 요거는 서로 다른 거죠. 맞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예요. 맞아요? 아까 1, 2, 3 서로 다른 3개가 왔죠. 그죠? 앞에 숫자에. 서로 다른 게 와야 하고요. 뒤에 R 자리에는 누가 와야 돼요? 요거는 같은 것이 들어가도 되는 중복이 허용된 거죠. 같아도 되는 거야. 알개를 뽑긴 뽑는데 그 알개 안에 같은 숫자가 있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헷갈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걸 앞쪽에, 뒤쪽에는 중복이 허용된 걸 뒤쪽에 이렇게 쓰셔야 해요. 이제 뭐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실생활에 활용되는 문제로 들어가면 앞뒤가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어디다 누구를 써야 하는지. 계산법은 이해하셨어요? 계산은 C로 바꾸는 과정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이게 중복조합이다 판단만 되면. 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인데요. 선생님 미리 써놨어요. 이거 한번 보자. 칠판. 아까 전에 우리가 1번은 증가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웠었던 녀석이에요. 요거는. 증가함수의 정의이고 실제로 계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복습. 3개 중에 5개. 3개를 5개에 대응시키는 증가함수의 개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하나 생겼냐면 등호가 하나 발생했어. 이게 등호가 한 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등호가 하나 생겼어. 등호. 그러면 얘는 순서가 부여되었지만 같아도 되는 거죠. 같아도.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3개를 고르는데 111 이렇게 골라도 돼요? 111 이렇게 골라도 돼? 골라도 돼요. 그죠? 그게 중복 조합이에요. 금방 설명했듯이 5개를 가지고 1, 2, 3 골라도 되고 111 골라도 되고 114 골라도 돼요. 맞아요? 이게 중복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게임은 끝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설마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시면 돼요. 벌써 헷갈리죠? 응? 이 5개 중에 3개를 고르시면 돼요. 이게 서로 다른 5개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5개 1, 2, 3, 4, 5 중에 중복이 가능하게 3개를 고르시면 돼요. 1, 1, 1 골라도 되고 1, 1, 4 골라도 되고. 대응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요거 2번에다가 요거 2번에다가 4를 골랐다. 그러면 1하고 2는 얘한테 대응이 되어야 하고 3은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등호 하나 차이로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제. 요거는 아까 함수의 개수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아까는 중복조합을 하지 않아서 요거까지 설명을 못 했는데 요거까지 들어가면 4개의 팀이 다 나오죠. 중복 순열, 그냥 순열, 조합, 중복조합까지. 맞아요? 그래서 4개를 같이 쫙 샘플링 하고 있으면 좋아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 그러면 함수에서 증가함수의 등호 들어간 거. 조합은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예제가 14번에 소개가 돼요. 한번 그거 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다. 그럼 바로 직접 그걸로 풉시다. 한 번만 갈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다. (1번은) 음이 아닌 정수해. 2번은 뭐예요? 양의 정수해? 일단 요 두 녀석이 기본이니까 기본을 잡아보자. 음이 아니다 라는 말과 양이다 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녀석이 숨어져 있어요? 음이 아닌 건 뭐여도 돼요? 0이어도 되고요. 양의 정수해는 반드시 최소 1은 되어야 해요. 밑에가 응용이고 1번이 기본적인 샘플이에요.
봐. 3개를 더해서 9를 만들어야 하는데 음이 아니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음이 아닌 정수해 예를 들어보자. 순서상으로 x, y, z 하면 뭐 있을까? 쉬운 거 9, 0, 0 이런 거 있겠지.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어도 되니까 x만 9개 되고 y, z는 빵빵 가능하죠. 맞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 문제가 선택의 문제인지를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해. x, y, z 세 개를 놓고 문자 서로 다른 3개를 놓고 내가 몇 번을 고르면 돼요? 9번을 고르면 돼요. 9번을 골라서 조를 딱 짜면 돼요. x, y, z 문자가 열나 많아. x도 많고 y도 많고 z도 많아. 내가 고를 수 있는 대로 막 고를 수 있어. 그럼 내가 x 너 5개 이리 와. y는 3개 와. z 하나 와.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야. 어떤 건 z만 9개 다 골라도 되고요. 내가 그 조합을 생각하면 저 해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더해서 9가 되는 조합을 생각하는데 x, y, z 문자 3개를 놓고 9번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를 때마다 몇을 주는 거야? 그 문자한테 1을 주는 거죠. x를 내가 한 번 고르면 x에 1이 가는 거야. 9개 중에 하나 간 거지. 그러면 x를 5개 고르면 걔한테 5가 간 거야. 저기 저 방정식에서 5가 간 거고 y를 2개 고르면 2가 간 거야. z에 2를 고르면 또 2가 간 거야.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9를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고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3개 중에 9개를 고르면 돼요. 계산은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C로 바꿔서 그 다음에 계산은 집에서 연구하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에는 앞뒤가 헷갈릴 경우에는 생각해보자. 앞에가 서로 다른 것의 개수예요. 앞에가 서로 다른 x, y, z의 개수를 쓴 거고 3개. 그 다음 뒤에는 중복이 허용된 것의 개수를 쓴 거야. 중복해서 x만 열나 많이 뽑으면 9빵빵이 되는 거야. 응? x 9개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면 9, 0, 0 이런 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건 머리를 한번 써보자. 양의 정수해. 이번에는 0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은 뽑혀져야 해. 맞아?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아까 했던 내용을 한번 여기다 실어봐.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되니까 아까 뭐 이미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일씩 하나씩 쫙 깔아줘. 짠짠짠 하나씩 뿌려. 111 뿌리면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자는 계속 몇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3개로 고정되어 있고 하나씩 깔아준 거니까 1, 1, 1 이렇게 나눠준 거니까 6개가 남아있는 거 걔만 고르면 되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진실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양의 정수해예요. 그걸로 굳이 뭐 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렇게 푸시면 되죠. 3개 중에 6개만 고르면 된다. 이유는 0이면 안 되고 최소 1은 돼야 되니까 하나씩 주는 거야. 1, 1, 1. 그러면 더해서 9가 돼야 되는데 3이 나간 거죠. 이미. 3을 쓴 거야 내가. 그러면 6만 뿌리면 되니까 6개를 고르면 돼요. 문자 중에 6개를 고르면 만약 예를 들어 내가 X만 6개 골랐어. 그럼 어떤 해가 되는 거죠? 7, 1, 1이 되는 거죠. 느낌 있으세요? 그 느낌으로 푸셔야 해요. 자, 그게 굳이 수식으로 증명하자면 양의 정수해라는 건 얘네들한테 변수가 잡힌 거니까 굳이 이걸 대수적으로 막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다 얘네들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고요. 넘겨주면 x-1이라는 녀석이 0이 되고 y-1도 똑같이 0이 되고 z-1도 0이 되고 요거를 여기다 실어주면 어떻게 돼요? x-1, y-1, z-1이 되면서 이쪽이 뭐가 돼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양변에서 3을 뺀 거가 된 거잖아요. 자, 나는 x가 1보다 크다, y가 1보다 크다, z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로부터 좌변으로 넘겨서 새로운 변수를 잡았어요. 치환해 볼까요? 치환하는 게 느낌이 살 테니까 요거를 대문자 x로, 오, 이거 신기한 색깔이네. 요거를 대문자 y로, 요거를 대문자 z로 이렇게 놓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 되면서 1번 문제와 같아지는 거예요. 최소 내가 뭘 만든 거야? 최소 제로를 만든 거죠.
맞아요? 0부터 허용되는 방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변을 6으로 만들면서 1번처럼 풀어라 이렇게 하면 3H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굳이 대수적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하나씩 짝짝짝 뿌리고 시작하면 얘기는 쉽죠? 맞아? 만약에 서술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하나씩 샥샥샥 나눠주면 되잖아. 맞아? 자, 나눠주면 되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예제 15번. 조금만 힘을 내자. 한 장만 하면 돼. 15번을 기준으로 짠 넘기면 끝이야. 20번까지가 끝이야. 예제 15번을 보면 X, Y, Z인데 제한 조건이 다 다르게 걸렸어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나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있죠. 숫자 뒤에 숫자 9를 10으로 바꿨고 9를 뭐 맘대로 바꿔도 되고 그지? 숫자 맘대로 바꿔도 되고 문자 개수 X, Y, Z, U 막 다 바꿔도 되고 그리고 범위 다 바꿔도 되고 맞아? 그러면 최소 깔아야 되는 만큼 던져. X는 제로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되고요. Y는 2개 깔아. 2개 던져줘. 2개. 얘다 던져줘. Z도 던져. 3개 던져. 그러면 몇 개 남았을까요? 5개 남았죠. 자, 5개만을 가지고 중복조합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얘와 얘만 고민하시면 되죠. 얘 어떻게 쓸 것인가. 맞아? 지금이야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마구 헷갈린다 이 말이야. 지금 오늘이야 쓰겠지만. 응? 정답으로 갑시다. 몇입니까? 3, H, O 이게 끝이에요. 맞아요? 이 문제는 오늘 가서 뭐 한 10대 개 변형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숫자도 바꾸고 문자 개수도 바꾸고 범위도 바꾸고 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대응해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중복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예제예요. 그냥 음이 아닌 정수의 양의 정수의 이 두 가지는 꼭 잡으셔야 돼요. 음이 아니다, 양수다 이거 두 가지는 정말로 잘 나오는 대표 샘플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들어간 문제가 예제 14번에 3번에 깔려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번, 2번은 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14번을 보면 음이 아닌 정수의 양의 정수의 1번, 2번은 지금 해결한 거고요. 3번. 어려운 말이 갑자기 나온다. 그지? 양의 홀수해 이랬어요. 양의 홀수해. 그거는 위로 가서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내용에 어떻게 두면 좋겠다라고 홀수에 대한 정보를 주죠. 맞아요? 양의 홀수해. 자, 대수가 또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그죠? 아까는 1개, 2개, 3개 막 이렇게 던지면 되지만 얘는 홀수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좀 식으로 가볼까요? 식으로 한번 시작해 볼래요? 홀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돼요? 거기 써있듯이 짝수는 2x로 놓아라. 홀수는 2x 더하기 1로 놓아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프라임 하나 달려있고. 보이세요? 내용에 보면 그렇게 놓으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도 놔볼까? 어떻게 놓으면 돼? 2x, 뭐 나는 대문자로 놨으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잡고 2y 더하기 1 이렇게 잡고 2z 더하기 1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뭐다? 9다. 맞아? 우리가 잡혀져 있는 지금 스몰 x, y, z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의 모양새로 잡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잡는 순간 대문자 x와 y와 z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홀수를 잡는 방법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일부러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로 잡으면 이 조건이 바뀌죠. 맞아요? 홀수의 시작이 1인데 대문자 x에 0을 넣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0부터 만들어야 기본적인 중복조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뿌리면 재미없으니까 0을 만든 거예요. 2x 더하기 1이 x가 0부터면 홀수 1, 3, 5, 7, 9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식을 변형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고쳐볼까요? 한눈에 되나요? 얼마예요? 3인가요? 3? 뭐 이 계산 과정은 안 써도 되죠? 상수들 정리하면 이제 이거에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또 엄청 쉬운 얘기가 돼버렸죠. 맞아요?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숫자가 공교롭게 똑같네.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으면 돼요. 맞아요? x의 범위, y의 범위, z의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결과물은 뭐다? 3h3이다. 까먹었을 때쯤 한 번씩 계산해 줄까요? 5 컨비네이션 3. 3은 더 크니까 2로 바꾸면 이건 잘 나오는 숫자, 아까 계속 나왔던 숫자 10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죠? 홀수, 짝수 변형해서 위에 공식 적용해서 연습해 보면 되는데 핵심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새롭게 잡은 변수가 반드시 최소 제로이다를 유지해야 바로 중복조합으로 이어져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뭐 1 이렇게 바뀌면 아까처럼 또 아이디어를 그 다음 아이디어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중복조합은 요것이 아주 중요한 샘플이에요. 여기서 뭐 깊이 들어가서 막 부등식으로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또 가봅시다. 그걸 할 시간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가면 17번입니다. 선생님이 한참을 말했으므로 그대들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게요. 17번, 아버지가 3명의 아들에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개의 사과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개도 받지 못한 아들이 없도록 분배하는 방법은? 자, 이제 드디어 수식에서 이야기를 꾸려가죠. 그치? 실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중복조합은 일단 서로 다른 게 등장하고요. 서로 다른 무언가가 등장해.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 누군가요? 3명의 아들이겠죠. 3명의 아들은 똑같이 생겼어도 다른 거 아시죠? 아들 3명이 서로 다른 존재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사과. 이게 중복이 가능한 녀석이겠죠. 사과 이게 가능한 거니까. 맞아요? 중복이 가능하고 그들끼리 똑같이 생겼고. 맞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배운 내용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잠시 쉬는 동안. H로만 쓰시면 돼요. 다 했어요. 그죠? 벌써 다 해버렸어.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아들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아들이 없어야 하므로 몇 개씩 깐다? 한 개씩 깐다? 맞아? 최소 한 개는 받아야 하므로 하나씩 주면 몇 개의 사과가 남았다? 7개의 사과가 남았다. 사람은 몇 명이다? 계속 3명이네. 3, H, 7. 됐어요? 계산하면 4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계산까지 한 사람을 위해 4번이 정답.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서로 다른 거. 요거는 같아도 되는 거. 같아도 되는 거. 또는 중복이 가능한 것. 요런 게 깔리면 돼요. 앞뒤에 숫자를 뭘 쓸지 고민될 때 꼭 생각하세요. 앞에는 서로 다른 거, 뒤에는 같아도 되는 거, 또는 중복이 가능한 거.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9번, 20번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 19번과 20번을 잘 풀 수 있으셔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할 건데 2개가 스스로 잘 풀리면 그래도 나는 중간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20번. 요건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결국은 산수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경우의 수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들이 잘 이해됐는지 계산해 볼게요. 끝난 친구들도 있네요. 자, 19번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요거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그죠? 요거. 크기가 정해진 거. 요건 아까 8 컨비네이션 3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순서가 정해진 순서상 기억나요? ABC 순서가 정해진 거 8C3. 8C3. 밑에는 뭘까요? 등호가 들어갔으므로 3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중복해서 333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죠. A, B, C를 다 333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지. 그지? 하여 얘는 뭐다?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똑같은 걸 골라도 된다. 혹시 3H8하고 헷갈리세요? 그건 아니죠? 응?
8개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같은 숫자를 골라도 된다. 계산하면 얼마? 120. 선생님 혹시 또 오답을 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줘. 120. 8H3을 계산하면 120. 20번. 마지막. 라스트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중복조합의 변형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1번 빨리 소개하자. i가 j랑 같지 않으면 fy가 fj랑 같지 않다. 선생님이 요거는 오늘 어떤 용어로 설명했었나요? 1대1. 오케이. 1대1 함수랑 같은 말이죠. 그죠? i가 j랑 같지 않으면 fy가 fj랑 같지 않다. 때로는 대우 명제로 뜨기도 하죠. fy랑 fj가 같으면 i랑 j랑 같아. 뭐 이렇게 뜨기도 하죠. 다 1대1이란 뜻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120. 맞죠? 두 번째, i가 j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5, C, 4. 답은 5. 맞죠? 맨 마지막 등호가 들어갔으므로 중복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5H4 해서 얼마? 답은 얼마? 70. 계산 오류 없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소개합시다. 하나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마지막 이야기. 10분을 남겨두고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 당구장 해서 하나만 써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오늘 8인 걸 했잖아요. 아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뭐였죠? 8? 아, 뭐야? 맞아? 맞아. 아까 9였구나. 아까 9. 자, 3개 중에 8개를 선택해서 이게 뭐였어요? 제목이. 음이 아닌 정수해. 우리는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요거에 자, 요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요렇게 이렇게. 자, 저거는 첫 번째 문제는 더해서 8을 만드는 3개를 가지고 8개를 뽑으면 됐었죠. 그죠? 그런데 저게 부등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가볍게 접근해 볼게요. 8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으니까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구장창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H가 잔뜩 나오겠네요. 그죠? 맞아요? 응? 3H8 3H7 막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쭉쭉쭉쭉 하기. 맞아? 이게 아까 이제 좀 돌아가는 풀이. 응? 돌아가면서도 풀순이 있어요. 그죠? 8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거 동원해서 적용할 수 있고 얘네들이 C로 바뀌면 사실 C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더해가지고 예쁘게 딱 나와요. 사실. 저 합의 법칙을 쓰면 저거.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저거 있죠? 얘네들이 어차피 뭘로 바뀔 것이고 써볼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면 얘네들이 어차피 11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이게 나 틀렸지 이거다. 이거 틀렸지. 10. 이게 9 컨비네이션 7 이렇게 바뀔 것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면 저 성질에 의해서 뭔가를 얘가 또 역사를 이루어내요. 얘네들이 더한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얘를 등식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를. 우리는 얘를 중간에 이코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x, y, z에 8을 줘도 되고 7을 줘도 되고 6을 줘도 되고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문자 하나를 만들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어떤 다른 문자를 만들어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 만들어서 8을 만드는 거예요. 이퀄 8을. 그러면 저 W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 문자가 0부터 가져가면 되죠. 제가 0을 가져가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 되는 거고요. 제가 1을 가져가면 나머지가 7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작거나 같다니까 하나의 문자를 더 만들어서 중복조합으로 끌고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럼 한 큐에 갈 수 있죠. 한 큐.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지. 그죠? 뭐가 될까요? 4개를 가지고 8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과 같다. 다시 봐. 우리는 얘가 8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8이 되면 얘가 0이 될 거고 7이 되면 얘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어떤 빈 공간에 문자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빈방 하나를 만들어서 걔한테 0도 주고 1도 주고 2도 주고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더해서 8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 더 만들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최소 0부터 가능한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해법으로 해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요건.